건강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윤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영입니다. 네, 과거에는 여성 질환이나 여성암 하면 주로 중년 이상의 여성들에게서 많이 발견이 됐는데요. 최근에는 식습관의 변화라든지 또 고령 출산, 또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등의 영향으로 발생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산부인과 검진을 받다 보면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궁근종인데요. 이게 워낙 흔하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방치했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자궁이 보내는 신호, 자궁근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제2의 심장, 자궁. 자궁은 여성 호르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다 보니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하기 쉽다. 그중 가장 흔한 질환이 바로 자궁근종인데 주로 가임기 여성, 특히 중년 여성 2명 가운데 1명이 자궁근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발병 빈도가 높다. 자궁근종은 자궁 근육세포가 증식해서 생기는 다닌클론 종양으로서 약 40% 정도의 유전자의 이상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력을 가지고 있고 또 호르몬에 의한 특히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호르몬에 의해서 크기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자궁근종은 부인 종양 파트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양성 종양입니다. 초기에는 별다른 자각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근종의 크기나 위치에 따라 빈혈이나 출혈 혹은 통증이 동반되기 쉽다. 과도하게 커진 경우 다른 장기와 유착을 일으켜 심각한 합병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데 방치와 무관심의 흔적, 오늘 TV 주치에서는 자궁근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 대전 을지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하중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사실 여성분들이라면 산부인과 검진을 정기적으로 좀 받아봐야 하는데요. 사실 저도 그렇고요. 미혼인 여성분들은 이 산부인과라는 문턱을 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보니까 젊은 여성분들 사이에서도 자궁이라든지 난소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보통 이제 예전에 전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산부인과는 애를 낳기 위한 그런 병원에 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 성 경험 연령이 낮아지고 그다음에 생활 식습관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젊은 연령층에서도 자궁 경부암이 많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비만 있는 이런 여성분들한테는 자궁 내막암이 빈도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만하다 보니까 난소에 여러 종양 같은 게 생기더라도 잘 인지를 못하고 통증이 생겨서 병원에 방문했을 경우에 난소 쪽으로 많은 문제가 생겨서 난소를 잃게 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은 그런 인식을 좀 바꿔서 정기 검진 및 불편할 시 바로바로 내원하는 것들이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건강검진을 통해서 주로 이 자궁근종이 발견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자궁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자궁근종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자궁은 하복부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이 자궁 안에서 아기가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출산할 때 이 자궁을 통해서 자궁 경부를 통해서 아기가 나오게 되는 그런 기관이고요. 이 자궁 옆으로 양쪽으로 난소와 나팔관이 있습니다. 이 난소와 나팔관은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그런 기관으로서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폐경 전까지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여성으로서의 그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자궁근종은 자궁 평활근의 가장 부분적인 증식으로 생기는 다닌클론 종양입니다. 또한 산부인과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양성 종양이기도 합니다. 네. 보니까 50세 이상에서 7,
80% 이상이라고 보면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환일 텐데요. 이 사실 자궁근종이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까지 포함을 하면 자궁근종 유병률이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자궁근종은 그 환자분들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연히 발견되기도 하고요. 네. 본인이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오셔서 확인하기도 합니다. 보통 35세에서 40에서 50% 정도 발견이 되고요. 그다음에 50대에서는 7, 80% 정도 발견이 됩니다. 또한 그 자궁근종을 가지고 있는 그 연령대가 계속 증가하면서 누적된 자궁근종의 발생률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백인보다는 흑인 여성들한테 발생률이 더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자궁 근종을 보면 크기도 참 다양하고 개수도 여러 개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무리 양성이더라도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일 것 같은데 이 생기는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자궁근종의 발생 원인으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전자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호르몬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궁근종은 유전자의 결함이 한 40% 정도 발견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자궁근종 때문에 암이나 이런 것들로 진행하거나 발생되는 경우는 맞지는 않습니다. 또한 한 개의 세포에서 생긴 단위 클론 종양이기 때문에 세포가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문제를 발생하지 않은 양성 종양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호르몬적 이상을 보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에 의해서 이게 이제 자라나게 됐고요. 또한 폐경후에는 더 자라나지 않거나 감소하게 되는 것들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폐경 이후에는 크기가 더 커지지 않고 작아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호르몬 영향 때문에 나이와도 관련이 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궁근종이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일단은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임신 때도 좀 약간 자랄 수도 있고요. 또한 비만이 있으신 분들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물론 다 뚱뚱하다고 해서 다 그 자궁근종이 더 잘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기를 낳지 않거나 아니면 난임이 있어서 이런 분들한테도 있을 수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 초경이 또 빠르고 흑인이 좀 더 많고 그다음에 비만하신 분들이 많을 수 있고요. 모든 분들이 다 한 번씩 병원에서 물어보시는 게 복합경구 피임약을 복용했을 경우에 자궁근종이 더 커지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거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자궁 근종이 있는 분들 뭐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도 나타나는 증상들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주된 증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죠? 자궁근종은 대부분이 사실은 증상은 없고요. 보통 30에서 50% 정도가 주된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자궁출혈이 있을 수 있고요. 비정상적인 자궁출혈이라는 것은 생리기간이 아닌데 출혈이 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람은 구조상 처음 생리하고 21일을 지난 후에 생리를 할 수는 있지만 21일이 되기 전에 생리를 하는 것들은 다 비정상적인 출혈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복통이나 성교통, 그다음에 월경통, 근종의 변성 등으로 인한 골반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압박 증상으로는 근종이 바깥으로 커지는 경우에는 방광을 눌러서 빈뇨나 배뇨곤란이 생길 수 있고 직장이나 이런 것들을 누를 경우에는 변비 같은 것들이 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점막하 근종이 자궁 밑으로 빠져나올 경우에는 심한 출혈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증상을 좀 짚어주셨는데 증상도 보니까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 자궁근종의 위치 그리고 종류까지 한번 또 짚어주실까요? 네, 자궁근종의 위치에 따라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근층 내 근종이 가장 이제 흔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자궁 근육 안에 들어있는 근종이 가장 흔한 유형이고, 그다음에 장막하 근종이라고 해서 자궁의 바깥쪽으로 자라는 것들이 장막하 근종인데 이 장막하 근종이 있을 경우에는 방광이나 직장 등을 압박해서 변비나 배뇨 증상들, 빈뇨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출혈하고 가장 연관된 증상으로 생길 수 있는 근종의 위치는 바로 점막하 근종입니다. 점막하 근종은 보시다시피 자궁 내강 안쪽으로 자궁 근종이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빈도수는 5에서 10%로 많지는 않지만 월경과다나 부정자궁출혈, 지속적인 질출혈로 인해서 빈혈이나 아니면은 그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고 또한 임신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착상할 수 있는 위치가 적어지기 때문에 난임이나
그다음 유산과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궁 근종의 다양한 분류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환자 사례를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들이 있었나요? 네, 첫 번째 환자는 근종의 개수가 15개 정도가 있는 환자였습니다. 옆에 MRI를 보시면 가장 큰 것들을 보면 4개, 5개 정도는 좀 큰 것들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중간 사이즈, 작은 사이즈까지는 MRI상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 제거를 한 상태가 이제 바로 오른쪽 사진입니다. 지금 이 제일 큰 근종의 크기는 7cm 정도 되고요. 7cm, 6cm, 5cm 이런 정도로 해서 6개 정도가 좀 큰 사이즈에 속하는 근종들이고, 그다음에 작은 근종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증례를 보시면 이쪽에 보이는 것들이 이제 근종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제 근종의 크기가 10cm가 넘으면 자궁을 이제 적출하라고 이렇게 저도 학교 다닐 때 배웠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수술 방법이 많이 좋아지고 다양한 수술법이 있으면서 근종 사이즈가 이렇게 13cm가 되더라도 자궁을 적출하지 않고 근종만 제거하고 꼬매주고 하는 것들이 로봇 수술로 충분히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자궁 근종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가임기 여성 대부분은 자궁 근종을 가지고 있다. 자궁 근종은 암이 아닌 양성 종양으로 자궁 관련 수술 가운데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사례로 꼽힌다. 정기검진을 통해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암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다는 게 문제인데, 근종의 개수나 크기, 위치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호소한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최근 들어 생리혈이 점점 늘어나고 생리통이 심해져서 오게 되었습니다. 배에 뭐 만져지는 게 있는가요? 누워있을 때 아랫배 쪽에서 딱딱한 게 만져지는 것 같아요. 생리혈이 많아지셨다고 하는데 혹시 어지럼증을 느낀 적은 있나요? 생리혈이 많아질 때는 머리가 핑 돌기도 해요. 자궁 근종의 대표적인 증상은 급격하게 늘어난 생리양과 극심한 생리통이다. 이외에도 빈혈이나 변비, 묵직한 복부 압박감과 빈뇨 등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비정상적인 생리불순이 3개월 이상 이어질 경우에도 자궁 근종을 의심해봐야 한다. 이 환자분은 생리량이 많아지고 생리통이 심해지는 환자분입니다. 또한 복부에 만져지는 종괴로 인해서 주변 장기의 압박 증상을 가진 환자분입니다. 이런 환자분들은 자궁 근종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 환자분은 수술을 통해서 자궁 근종을 제거함으로써 이런 증상들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궁 근종은 50대 이상 여성의 경우 발병률이 약 70% 이상으로 가족력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 신경 써야 하는 질환이다. 대부분의 자궁 근종은 자궁 근육층 내에 발생하는데 다행히 초음파로 간단히 진단할 수 있다. 또 자궁 선근증이나 자궁 내막증과는 엄연히 다른 질환으로 정밀한 진단이 요구된다. 수술 후에 생리량이 많이 줄었나요? 네, 양이 줄어서 제가 지금 생리대 사이즈도 조금 평소 쓰는 걸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수술 후에 생리통이 많이 줄어들었나요? 네, 예전에는 진통제 없이는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진통제 안 먹어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방광을 누르던 그런 증상들이 있었는데 수술 후에는 증상이 좀 어떠셨나요? 수술 전에는 소변 횟수가 많았는데 수술하고 나서 소변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자궁 근종은 감기만큼이나 흔한 여성 질환이다. 초기엔 별다른 증상이 없지만 그 크기가 커지고 개수가 많아지다 보면 다양한 증상들이 동반되는데, 근종의 크기나 위치, 개수 등에 따라 최적의 치료법을 선택한다. 이 환자분은 로봇 수술을 통해서 자궁 근종을 제거하였고, 제거 후에 환자분이 느꼈던 여러 증상들이 완화되어 앞으로 추가 임신 계획이 있으신 분입니다. 예전에는 일반적인 수술을 통했을 경우 수술 후 1년 후에 임신을 하라고 많이 하였지만, 요즘은 로봇 수술한 후에 3개월이 지난 후에 초음파를 보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임신을 시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궁 근종은 추적 관찰이나 약물 치료를 통해 지켜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병변의 양상이나 증상이 뚜렷할 경우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하는데 CT나 MRI 촬영을 통해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특히 자궁 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술의 절개 범위나 자궁의 가입력 등을 고려해 정밀한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한다. 자궁 근종은 처음에 발견한 후 크기가 커지는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자궁 근종이 너무 커진 상태에서 수술할 경우에는 자궁에 남은 부분이 적기 때문에 자궁을 보존하기 어렵고 또한 임신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임신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궁 근종은 조기에 발견해서 추적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적절한 시기에 수술하는 것이 환자의 자궁 보존과 임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성에게 아주 흔한 양성 종양인 자궁 근종. 최근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습관, 또 환경 호르몬 노출 등으로 인해 20, 30대의 젊은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궁 근종의 예방을 위해선 최소 1년에 한 번 정기 검진이 필수인데 여성의 제2의 심장, 자궁, 꾸준한 관심으로 지켜낼 수 있다. 네,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 만나보고 자궁 근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진단법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볼 텐데요.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자궁 근종이 있는지 진단을 받는 방법, 어떤 검사들이 있을까요? 자궁 근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증상이 사실 별로 없는 분들이 거의 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연치하게 발견되고 또한 이제 본인이 생리량이 너무 과다하다던가 그다음에 부정출혈이 있어서 좀 내 몸에 이상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병원에 오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하고 그다음에 철결핍성 빈혈 같은 게 생기고 어지러움증이 생기고 산부인과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증상들을 다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 때문에 불편해서 왔다가 근종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때 놀라신 경우가 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신체 검사를 통해서 근종이 커지는 경우에는 누워서 배를 만졌을 경우에는 뭐가 딱딱한 종괴가 만져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볼 수가 있고 가장 비용이 저렴하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검사가 초음파 검사입니다. 그래서 산부인과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초음파를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를 해서 근종의 위치하고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생리식염수를 집어넣어서 이제 근종의 위치를 파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관을 갖다가 자궁 안쪽에 집어넣어서 물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초음파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근종하고 용종하고 구분이 좀 확연하게 되고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근종의 위치, 그다음에 근종의 개수, 그다음에 주변하고 유착관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밀한 수술을 하기 위해서 MRI를 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 방법들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초반에는 가장 쉽게 받아볼 수 있는 게 초음파 검사겠죠. 이 초음파 검사로 볼 수 있는 자궁 근종의 종류 살펴볼 텐데 우선 정상 자궁과 어떻게 다른지 사진을 보면서 좀 비교를 해볼까요? 지금 이 왼쪽에 보이시는 이 정상 자궁을 보시면 선이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이 3개가 있는 건 자궁 내막이 배란기에 가까웠을 때 이렇게 선이 3개가 보이거든요. 점막하 근종이 있을 경우에는 이 선에 있는 가운데 선이 밀리면서 어떤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점막하 근종입니다. 그래서 점막하 근종은 간단히 초음파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확실히 초음파를 보니까 이 선이 좀 불분명해 보이는 특징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근측내 근종이라고 들었는데 이건 초음파상으로 어떤 차이를 보이죠? 근측내 근종은 자궁 근종의 8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는 대다수의 근종이 위치를 말씀드립니다. 자궁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자궁의 내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보이는 음영이 보이는 부분들이 자궁 근육인데요. 근육보다 음영으로 보이는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근측내 근종입니다. 그래서 초음파로 간단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자궁 근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측내 근종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바깥쪽이죠. 장막하 쪽에 생기는 근종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장막하 근종은 배뇨나 아니면 변비나
이런 여러 가지 압박 증상들을 유발하는 그런 근종이 되겠습니다. 이 동그라미처럼 부분이 장막하 근종인데요. 초음파상에서는 자궁의 바깥쪽으로 자라는 것들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자궁의 바깥쪽으로 자라는 저음영의 사진을 보시게 되면 장막하 근종으로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초음파를 통한 진단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종류 가운데 생리식염수를 주입해서 보는 초음파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까요? 이것은 점막하 근종하고 자궁 내 용종을 구분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궁 안쪽에 소변줄이라고 하는 도뇨관을 끼워서 물을 집어넣어서 자궁 안쪽 내강에 물을 채웁니다. 바깥쪽에서 막아놓은 상태에서 질초음파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용종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용종하고 근종하고 구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초음파 소견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자궁 근종의 위치나 종류를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자기공명 영상 검사 MRI를 좀 시행해 보겠죠. 아까 자료에서 보니까 자궁 근종을 절제할 때 많이 좀 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걸까요? 초음파로는 2차원적인 영상을 가지고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한 앞에 있는 혹이 굉장히 클 경우에 뒤쪽에 있는 근종들은 영상에 가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MRI일 경우에는 세 가지 단면을 같이 조합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3차원에 가깝게 저희가 위치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주변 장기들하고 유착되어 있는 부분들을 확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훨씬 더 수술에 도움이 되고, 이러기 위해서 MRI 촬영이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쪽이 자궁 체부의 사진입니다. 자궁 근층 내 근종들이 보이고 있고요. 자궁 내막을 따라서 양 사이드 쪽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종 절제술을 할 경우에는 이 작은 사이즈까지 다 찾아서 근종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네, MRI를 통한 자궁 근종의 진단까지 살펴봤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 가운데 미혼이거나 가임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 근종이 난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좀 상관관계가 있나요? 크게 세 타입을 봤을 때 자궁 점막하 근종이 난임하고 연관성이 가장 크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쪽은 자갈밭이고요. 이쪽은 잘 정리된 밭입니다. 생물체나 이런 식물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농작물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잘 정돈된 밭이 필요하듯이 자궁 안에서도 수정체가 착상을 하기 위해서는 자궁 내막이 잘 정돈되고 깨끗한 상태가 돼 있어야지 착상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근종이 많을 경우에는 착상하기 어렵고 착상한다 하더라도 손실될 위험성이 큽니다. 그래서 점막하 근종일 경우에는 난임하고 연관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자궁 근종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중에 태아나 임산부에게도 좀 영향이 클 것 같거든요. 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자궁 근종이 있는 상태로 임신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십니다. 혹시 아기가 유산되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출산 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임신 초반기에는 자궁 근종이 좀 커질 수도 있지만 중후반기에는 그렇게 커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관찰하시면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위험성은 유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종이 많은 경우에는 착상이 좀 불안전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유산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근종이 있으면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자궁이 이제 수축이나 이런 신호들이 오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산의 위험성도 있고요. 태반이 조기에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반 조기 박리의 위험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분만 후에 근종이 있는 부분은 자궁 수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만 후에 많은 출혈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자궁 근종의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궁 근종이 크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지켜보자, 지금은 괜찮다 이런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치료법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의 자궁 근종은 대다수의 여성분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하지만 이제 증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위치하고 그다음에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법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증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사용하거나 경구 피임약을 사용하고 GnRH 아고니스트라는 생식생 분비 호르몬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미레라는 장치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실패를 한다면 이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해 주신 대로 약물 치료나 특수 장치를 이용한 치료법이
통하지 않을 때 이제 수술을 하게 될 텐데 어떤 케이스들, 어떤 경우에 수술을 권하게 되는 걸까요? 환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수술을 좀 늦게까지 미룰 수 있을까 해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환자분들한테는 많은 것들을 얘기하지만 일단 내과적 치료가 안 될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고 너무 시기가 늦지 않을 때 했을 때는 자궁을 보존할 수 있지만 너무 시기가 늦으면 자궁을 좀 잃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빈혈이 생길 정도로 심한 출혈이 있어서 응급실에 오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두 번째로는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입니다. 월경통이 너무 심하거나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경우, 또 근종이 꼬이게 되면 통증이 또 엄청 심하거든요. 그럴 경우, 그다음에 점막하 근종이 자궁 바깥쪽으로 탈출한 경우, 또한 장막하 근종이 주변에 있는 방광이나 직장을 눌렀을 경우, 빈뇨나 자궁 그다음에 변비가 심할 경우, 이런 경우도 수술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너무 빨리 자라거나 아니면 폐경이 됐는데도 계속 자라고 있는 근종은 수술이 원칙적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수술적 치료를 좀 고려를 해봐야 할 텐데요. 수술 방법에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개복술만 있는 건 아니겠죠? 네, 좀 약간 고식적인 방법들이죠. 근종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무조건 자궁을 띄어라, 뭐 이런 방법들이 많이 있었지만 요즘은 이제 그 출산 연령들이 대부분 높아지고 그다음에 출산을 하게 돼도 이제 자녀분들을 좀 적게 아니면은 내 생활이 좀 안정된 다음에 여기 낳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근종말 전체술 하는 것들이 많이 좀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복강경은 이제 사용한 지 한 10여 년 이상 돼서 많이 대중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배 구멍을 4개, 5개 정도 뚫고서 하는 이제 다공법이 이제 주로 되었고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배 구멍이 많이 뚫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흉터가 좀 많이 남는다고 하셔서 그다음에 이제 개발된 것도 이제 단일공 수술법입니다. 배꼽을 이용해서 복강경 기구를 한 곳에 몰아 넣어서 이제 수술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수술 후에 배꼽 부위밖에 상처가 남지 않기 때문에 거의 흉터가 남지 않는 그런 무흉 수술처럼 보이는 수술법입니다. 자궁경은 그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궁경부를 통해서 내시경 카메라를 집어넣고 그 안에 생리식염수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머티리얼들을 집어넣어서 자궁 내강을 부풀린 상태에서 카메라를 보면서 종양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정상 자궁 내막은 이렇게 정상처럼 보이지만 안에 그 자궁 근종이 있는 경우에 점막하 근종은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용종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점막하 근종하고 용종을 구분해서 선택적으로 띄기 때문에 자궁 내막에 상처를 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특히 임신을 원하는 미혼 여성들한테는 주로 이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술법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수술법이 참 다양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또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로봇 수술일 텐데요. 들어보니까 예전에서 자궁 떼어낼 때 이 로봇 수술을 처음 도입하신 분이 우리 교수님이라고 들었어요. 되셨고 장단점은 어떤 게 있을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대전, 충청, 호남 지역에서 최초로 로봇 수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로봇 수술을 접하게 되고 이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외과하고 비뇨기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활용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로봇 수술을 배우고 처음으로 이제 대전, 충청 지역에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제 다공으로 구멍을 4개 정도 뚫고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지금 이제 로봇도 단일공으로 많이 가는 추세라서 로봇도 단일공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을 이용한 수술이 가지는 장점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복강경 기구는 거의 일자로 되어 있지만 로봇은 팔이 자유자재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궁 근종이나 이런 자궁 선근증 여러 가지 혹들을 다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봉합을 해야 되는데요. 복강경 기구는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봉합하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구멍을 또 여러 개를 또 뚫어야 됩니다. 하지만 로봇 수술은 기구 자체가 손목 관절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봉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구멍을 하나만 뚫어도 봉합이 자유자재로 됩니다. 의사가 환자 바로 옆에서 수술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는 이 콘솔이라고 하는 장치를 이용해서 의자에 앉아서 화면을 보면서 수술하고요. 이 로봇 장비가
팔을 움직이고 손목을 벌리고 하는 행동들을 그대로 따라서 복강 안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깥에서 비주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단일공으로 하는 방법을 보시면 이 포트에다가 구멍을 하나에다가 기구를 3개 정도 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카메라고요. 나머지 2개는 양쪽 팔을 사용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손으로 움직여서 만지는 것처럼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자궁 근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요약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궁 근종은 대부분이 증상이 없지만 증상이 생기면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또 다양한 증상도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나 자궁 근종의 위치, 그다음에 앞으로의 임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치료법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전문가와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서 조기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너무 늦게 발견됐을 경우에는 자궁을 잃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시고 정기적으로 수적 관찰하시는 것이 좋은 여성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자궁 근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퀴즈인데요. 자궁 근종은 크기, 개수보다 위치가 더 중요하다. 이거 O입니까, X입니까? 네, O입니다. 네. 자궁 근종은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일단은 환자분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느끼는 것들이 이제 출혈입니다, 출혈. 그래서 점막하 근종이 있을 경우에는 크기가 작아도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장막하 근종일 경우, 자궁 바깥쪽으로 자라는 경우에는 크기가 좀 크더라도 방광이나 직장을 누르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관찰합니다. 그리고 근층 내 근종은 어느 정도 크기가 커지기 전까지는 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역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폐경 후에 생긴 근종은 치료가 꼭 필요하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이거는 세모입니다. 네. 폐경 후에 근종이 생기는 경우 사실은 굉장히 드문 경우이고요. 하지만 폐경 후에 생긴 근종이 점점 커진다 하면 근종이 아닐 가능성도 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 질문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궁 근종 수술한 후에 출산을 할 때는 반드시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 이거 O인가요, X인가요? 네, O입니다. 자궁 근종을 수술할 경우에는 자궁에 있는 평활근이 있는데요. 이 평활근은 근육 자체가 되게 통통한 근육이 임신을 하게 되면 되게 길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근육 하나가 이렇게 연결된 것들이 평활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근종이 있어서 이제 이걸 잘라내고 봉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근육보다는 좀 어떻게 하든 좀 약해져 있습니다. 근데 임신을 하게 되면 자궁 크기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고요. 이 아기를 자연분만하기 위해서 많은 압력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밀어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궁 파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분만하시는 것이 안전하고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 자궁 근종 수술을 하고 나서 분만하신 분들이 여러 분 있는데 모두 다 제왕절개로 분만을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자궁 근종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들이 자궁 근종으로 자궁을 적출하면 여성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네, 이 질문 역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수술을 받은 이후에 자궁을 제거했을 경우 호르몬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까? 자궁 근종으로 자궁만 적출했을 경우에는 따로 호르몬 치료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성 호르몬은 자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양쪽 난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 난소만 온전히 있다고 한다면 따로 추가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궁 근종이 있어도 임신 계획을 세워도 되나요? 아니면 제거 후 아기를 가져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임신 계획이 있는데 자궁 근종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초음파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자궁 근종의 위치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측 내 근종이나 점막하 근종이 사실은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요. 하지만 이것들 때문에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나 수술을 하고서 임신을 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고요. 불임의 원인 중에 다른 걸 다 제외했는데 딱 하나 근종만 하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임신을 먼저 하고 추후에 경과를 보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끝으로 자궁근종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궁근종은 네모다. 이 네모원을 좀 채워주신다면요. 자궁근종은 정기검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궁근종은 증상이 있어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증상이 없이 우연찮게 발견된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검진을 하지 않고 방치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내 원치 않게 자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을 하면서 계속 자랄 경우에 근종만 제거를 한다면 자궁을 보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너무 방치한 후에 나중에 병원에 왔을 경우에 자궁 근종이 너무 커서 남아있는 자궁이 거의 없다고 본다면 이것은 이제 자궁을 적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자궁을 잃을 수 있습니다. 네, 모든 병이 그렇지만 조기 발견, 건강검진으로 발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플러스 오늘은 자궁근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산부인과 하준규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궁근종을 키우는 데는 비만이나 음주, 가족력 등이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적절한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또 말씀드렸던 주요 증상들이 혹시나 나타난다면 꼭 자세한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자궁근종 가임기 여성이라면 대부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발생 빈도가 높은 질환입니다. 그리고 발생하는 위치나 크기, 또 종류에 따라서 위험도도 달라진다고 하니까요. 정기검진을 통한 추적 관찰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